옛날 옛적 깊은 산 너머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해맑은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온화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해처럼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 꽃이 피어났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벼이익이 마을을 가득 채웠고 겨울에도 따뜻한 구들방에서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마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서로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머니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했고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위험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도 큰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방심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가끔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옛날에 산불이 나서 마을이 위험했던 적이 있었지. 하지만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지금은 다르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른들이 불조심해라고 말하면 네, 알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정작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작은 불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평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위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심이, 그 방심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마을에는 작지만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한 나무꾼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씨 영감이었고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날도 박씨 영감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쪼개고 묶어서 짐을 만들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산새들은 지저귀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박씨 영감은 마을 어귀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평평한 공터였고 주변에는 마른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주먹밥을 구워 먹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아,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좋을 수가. 박씨 영감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잠시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영감, 박씨 영감.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박씨 영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어, 왔어. 그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챙기고 밧줄을 정리하고 지게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무 바빴던 나머지 그는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모닥불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모닥불을 그대로 두고 간 것입니다. 제 아래에는 아직 붉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붉은 점이었습니다. 박씨 영감이 떠나고 나서 그곳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붉은 점은 살아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제가 살짝 날아가자 붉은 점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마른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 불씨에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위험을 알리는 경고처럼.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불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으니까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금방 꺼질 것 같은 작은 점. 하지만 그 작은 점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라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재앙은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 공터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 산나무를 캐러 가는 사람, 장작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모닥불 흔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제 더미에서 아주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속에 붉은 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네. 하지만 그는 곧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야 금방 꺼지겠지. 그리고 주변에 큰 나무도 없으니 괜찮을 거야. 그는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조금 후에 이씨 아줌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녀도 제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연기도 보았습니다. 어머, 누가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흙을 좀 덮어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빨랫감이 가득했고 시간도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비도 내렸으니 괜찮겠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처리하겠지. 그녀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점심때쯤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제 더미를 보았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기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저 정도는 문제 없어. 곧 꺼질 거야. 그래도 확인해 볼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해. 괜한 걱정이야. 우리 마을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어? 없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들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사람들은 그 작은 불씨를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는 문제 없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처리하겠지.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오후가 되자 한 할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더미를 보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옛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리는 이미 늙었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흙을 퍼나르기도 물을 길어오기도 힘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처리하겠지. 할아버지도 결국 한숨을 쉬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불씨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거기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모두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큰일이 나겠어? 설마 그 작은 것이 문제가 되겠어? 그 설마가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그 방심이 곧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그리고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며 바람을 기다리며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바람이 점점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바람이었지만 점점 강해지고 거세졌습니다. 휘잉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씨가 변하려나 보네.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어. 그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제 더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휘이 바람이 재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숨어있던 붉은 불씨가 드러났습니다. 불씨는 바람을 만나자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작았던 붉은 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마른 재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은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불꽃은 바람을 타고 주변의 마른 풀로 옮겨 붙었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풀이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꽃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뼘 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 하나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른 풀들은 좋은 먹이였습니다. 불길은 그것들을 개걸스럽게 삼켜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연기 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굵어지고 많아졌습니다. 회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그 연기를 보았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게 뭐지?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있었고 크기도 작아 보였습니다. 아, 누가 또 모닥불을 피운 모양이군. 농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연기를 그저 누군가 저녁 준비를 하는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연기가 많네. 감자를 굽는 건가? 라고 말하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음식 굽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길이 자라나는 신호였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계속 커졌습니다. 이제는 사람 키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마른 풀을 타고 관목을 타고 불길은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과 불길의 붉은 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준비로 바빴습니다.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저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평화로운 저녁이 될 뻔한 그때 마을 어귀 들판에서는 몇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래잡기를 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놀이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이었습니다. 10살배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술래를 피해 공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리는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도 아니고 음식 타는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풀과 나무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도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공터 쪽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 키보다 높았고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게 도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이다. 불이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뭐? 어디? 그들도 불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른들을 불러야 해.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마을로 뛰어가자. 아이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까지는 꽤 멀었습니다. 달려가서 어른들을 부르고 다시 이곳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불길은 얼마나 더 커질까요? 마을까지 번지지는 않을까요? 도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도리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냇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졸. 도리는 불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냇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리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고. 조금이라도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해. 도리는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물가에 있던 작은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조금 나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도리는 바가지에 물을 담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바가지에 가득 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꺾이지 마. 도리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도리는 쉬지 않고 물을 날랐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옷은 물과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얼굴에는 재가 튀어 까맣게 변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었고 휘익휘익 바람이 불길을 부채질했습니다. 때로는 불길이 도리 쪽으로 번지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리는 재빨리 그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하! 하!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의 가장자리부터 공략했습니다. 번져나가는 부분을 먼저 끄고 중심부를 향해 조금씩 좁혀갔습니다. 어른들이 산불을 끄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도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을 날랐습니다. 바가지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갔지만 그는 더 빨리 뛰어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졌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빛만이 주변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키만큼 높았던 불길이 무릎 높이로 낮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도리는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물을 깃고 뛰고 붓고 또 깃고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익! 마지막으로 부은 물에 가장 큰 불길이 꺼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주변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검게 탄 풀들과 연기, 그리고 재뿐이었습니다. 끝났다. 도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가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덜컹.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뒤로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도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해냈어. 도리는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리야, 돌이 어디 있어? 이쪽이야. 여기 연기가 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을에 도착해 어른들에게 불이 났다고 외쳤고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물통을, 삽을, 도끼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불은 이미 꺼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멈춰 섰습니다. 검게 탄 풀들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리다. 도리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달려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돌아, 돌아. 흔들었지만 도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냇가에 떨어진 바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은 발자국들이 냇가와 불터 사이를 무수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흔적들. 이건 김씨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끈 것이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10살배기 아이가 작은 바가지 하나로 혼자서 이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씨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바람이 더 불었다면 불길이 마을까지 번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니 불길은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더 커졌다면 분명 마을까지 번졌을 것입니다. 집들이 타고 곡식이 타고 사람들이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이곳을 지나갔을 때 불씨가 있는 걸 봤습니다. 나도 봤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나둘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그 불씨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모두 지나쳤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다는 사람들이 작은 위험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큰일이 나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 해결할 거라고 믿으며 외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쓰러진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달랐습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른들이 외면한 것을 아이가 홀로 막아낸 것입니다.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안전하다고 평화롭다고 방심했던 우리 자신에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탄 풀들을 보며, 연기를 보며, 그리고 쓰러진 아이를 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했던 자신들을, 작은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리는 눈을 떴습니다. 집 방 안이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돌아, 정신 들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도리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형들, 누나들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리를 보았습니다.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들은 도리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리야,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란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큰 화를 입었을 거야. 그리고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불씨를 보았습니다. 위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장님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을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작은 위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들에서 일하다 불씨를 발견하면 반드시 완전히 껐습니다. 작은 위험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처리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것에서 큰 재앙이 시작된다. 하지만 작은 용기가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어른이 되었고 그 역시 마을을 지키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것이 때로는 가장 중요하단다. 그리고 도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그날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옛날에 우리 마을을 구한 용감한 아이가 있었단다. 그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힘들지 않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도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어른이 아니어도 힘이 세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때로는 모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해맑은 골짜기는 그 후로도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경계심을 잃지 않은 평화였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평화였습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평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그 탄 풀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검게 탄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밭을 사람들은 용기의 들판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작은 위험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잔잔한 바람 소리, 평화로운 음악. 그렇게 해맑은 골짜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방심이 아닌 지혜로 지켜지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